여러분, 들깨를 이렇게 먹으면 치매에 걸리고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도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들깨에 대해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먹는 들깨는 치매와 암과 관련이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들깨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따뜻하게 들깨 칼국수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저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이 들깨는 어떤 효능으로 가득할까요? 들깨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말랑말랑한 재질의 노란색 캡슐로 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들 섭취하고 계실 거예요. 이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들기름, 참기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인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없애주고 우리 몸속 피가 혈관을 통해 몸속 곳곳으로 더욱더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고기보다는 생선을 찾게 되고 음식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으로 모자라 영양제까지 챙겨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꼭 내장지방이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지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몸에 쌓이는 내장지방만 생각나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공하고 세포를 구성하며 필수 비타민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무조건 지방을 멀리할 필요가 없고 이왕 지방을 섭취할 것이라면 오메가3처럼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오메가3 역시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들기름으로 많이 드시죠. 이때 들기름이 산패되기 쉽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패는 기름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영양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양을 가진 들기름을 어떻게 하면 산패되지 않고 오래 보관하며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들기름은 개봉하지 않았다면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봉한 들기름은 3개월 이내에 다 먹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열과 빛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들기름을 상온에서 보관하면 빨리 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들기름을 4도씨, 10도씨, 25도씨에 보관하며 각 조건에서 산패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25도씨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20주부터 빠르게 산패하는 것이 확인됐고 4도씨에는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40주가 지날 때까지 산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은 4도씨 이하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정색 비닐봉지나 은박지를 이용하시면 햇빛을 최대한 차단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보다는 은박지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검정색 봉투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게 되면 뭐가 뭔 줄 모르다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들기름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게끔 은박지로만 겉을 감싸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빈 우유곽을 자르고 기름병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하다 보면 기름이 기름병에 묻어 흐르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이때 우유곽을 활용하면 정말 생활 꿀팁입니다. 그리고 들기름의 유통기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참기름을 20% 정도 더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들기름과 다르게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들기름과 같이 섞으면 들기름을 오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과연 들깨는 치매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병은 대개 알츠하이머 병을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치매의 종류로 뇌의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질병이죠. 기억력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사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서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를 크게 걱정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치매는 알츠하이머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치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와 관련된 치매는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동맥 경화로 인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게 되거나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들깨에는 혈관성 치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 성분 중 하나가 우리 뇌세포의 중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뇌신경 기능을 촉진해서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도 하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들깨는 어떤 효능이 더 있을까요? 우선 심혈관 건강 개선에 아주 도움을 주는데요. 들깨 속 성분이 우리 몸의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에 들깨를 넣어서 곁들이거나 들기름 한 스푼으로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요. 또 혈관에 염증을 줄이게 되고 혈전이라는 혈액 속에 피딱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챙겨 드시면 좋을 음식입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질환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들깨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들깨 속에 좋은 성분이 우리 눈 망막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꼭 필요한 성분인 거죠. 이 때문에 들깨를 잘 챙겨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들깨와 암은 관련이 있을까요? 들깨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먼저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채 많이 먹으라고 잔소리한 적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소화가 천천히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느낌이 아주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 아주 좋은 박테리아가 클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챙겨 먹을수록 대변도 잘 보고 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장내에서 윤활작용을 촉진시켜서 변비와 같은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장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인성 변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마르고 딱딱한 대변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은 따뜻한 들깨 칼국수 한 그릇 어떠실까요? 또 들깨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장 속에 안 좋은 불순물들이 붙어 있지 못하게 식이섬유와 같이 외부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대장 속 청소부 역할을 하며 대장에 딱 달라붙은 나쁜 성분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 들깨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들깨가 암을 예방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들깨에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즐겨 먹던 음식 속의 들깨가 다시 보이네요. 여러분, 들깨 하면 들기름이잖아요. 들기름 말고 참기름,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여러 기름들이 있는데요. 그럼 요리별로 어떤 기름들이 궁합이 좋은지 잘 알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설날 건강한 기름 사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전과 튀김에 사용하셔야 하는 기름은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 콩기름입니다. 전과 튀김을 할 때는 고온으로 기름을 가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리를 해야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좋습니다. 발연점은 기름을 가열할 때 기름이 타기 시작해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생기는 온도인데요. 발연점을 넘겨 가열하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생성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튀김을 할 때 발연점이 낮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쓰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나물 무침 요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들기름을 추가해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이 들기름 특유의 풍미가 나물 요리의 맛을 돋을 뿐만 아니라 나물에 부족한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샐러드와 전을 보관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먹는 샐러드 같은 요리에는 과채 안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요. 이 올리브유 역시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올리브유는 식품을 보관하는 데 활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먹고 남은 부침개에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면 기름 보호막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보관을 하면 올리브유 속 항산화 성분이 음식의 부패를 늦춰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참고로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품질이 가장 좋으니까 구매하실 때 꼭 이 등급의 오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